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생활과 선택 3단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중에 3단원 가장 첫 번째 단원으로 합리적 선택과 경제체제라는 단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동의 종류, 두 번째는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인 선택, 세 번째는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경제 활동의 종류라는 단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라는 것을 이제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만들고 나누고 사용하는 이 모든 활동, 인간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나누고 사용하는 이 모든 활동을 우리 무슨 활동이라고 부르냐면 경제 활동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경제 활동을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우리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그렇다면 경제 활동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활동은 그럼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경제 활동의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크게 첫 번째 생산이란 녀석, 생산, 두 번째 분배, 그리고 세 번째 소비, 요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둡시다. 첫 번째 생산, 두 번째 분배, 세 번째 소비, 요렇게 경제활동의 유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우리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재화와 서비스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일단 재화와 서비스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화, 우리 표에 보시면 밑에 용어 알아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재화라는 것은요,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을 우리 재화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책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산이 되어서 구체적인 형태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뭐 느낌이라든지 우리 느낄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을 우리 재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라는 건데 인간이 생산활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재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서비스라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러면 서비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만 이 서비스라는 것은 아까 재화와 다르게 구체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지금 수업을 보자. 선생님의 수업이라는 것은 그런 수업이라는 구체적인 형태가 물건의 형태로 나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이 체득한 지식을 어떻게 진료 행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것을 행위로서 우리한테 의료 서비스라는 것들이 제공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어떤 물건의 형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서 어떤 물건이 구체적인 형태로서 제공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재화다. 하지만 이것이 제공되어지는 근본이 바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바로 서비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재화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의 형태고 서비스는 인간이 머릿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서비스라고 우리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배라는 걸 하기 전에 먼저 소비라는 걸 먼저 하고 갈게요. 소비는요. 생산과 더불어서 중요한 경제 활동입니다. 그럼 이 소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활동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소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또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물들을 제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것을 생산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 알아보기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용어 알아보기에 보면 바로 생산 요소라는 녀석이 있어요. 생산 요소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 즉 생산 활동을 쉽게 말하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우리 준비물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활동에 이러한 준비물들, 이러한 준비물들이 있어야만 기업이 재화 또는 이것을 바탕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이러한 생산 요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 생산 요소를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은 획득한 이윤을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해준 사람들에게 이것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경제 활동에서는 분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분배 활동이 뭐냐면 부모님이 받는 월급, 선생님도 월급을 받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죠. 그러면 학교라는 공간에 선생님의 지식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죠. 그 결과 어떠한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이윤이 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너가 너의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서 선생님이 무엇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분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 유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산이란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렇게 기업에서 생산한 것을 어떻게 한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소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하다? 생산 요소를 제공을 받아야죠. 생산 요소를 제공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 제공받은 생산 요소를 통해서 기업은 이윤을 획득하고 그러냐 이윤을 어떻게 한다? 다시 생산 요소를 제공해준 사람들한테 되돌려주게 되는데요. 월급이라든지 이자의 형태로 돌려주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분배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중요한 거 우리 경제 주체라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를 운영시키는,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이러한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제 주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경제 주체도 조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경제 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생산, 분배, 소비에 참여, 소비와 같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 경제 주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경제 주체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가게라는 불리는 녀석과 두 번째, 기업이라는 불리는 녀석, 세 번째, 정부라고 불리는 녀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가게, 첫 번째 가게는 무엇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 활동 외에 이러한 소비 활동 외에 저축을 하고, 자기가 번 이윤에 대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생산 요소를 기업에게 제공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는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바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인 생산 요소를 기업에게 제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해주는 집단을 우리 가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나중에 이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을 받고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누구한테 분배를 하면서 돌려준다? 바로 가게에게 분배를 하면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죠. 가게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라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다. 그리고 기업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다? 바로 요거 알아요. 선생님은 설립 목적,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설립 목적은 존재 이유라고 볼까요?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해서 최대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이 기업의 최대 존재 이유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최소 비용, 최대 이윤.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적게 투자하고 벌어들이는 돈은 최대한 많게 하고 이게 바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무엇을? 세금을 납부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부는요, 이러한 가게와 기업 사이에서 크게 일어나는 경제 활동,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활동은요, 가게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 작년에 역사에서 배웠다시피 가게와 기업 사이에 자유롭게 놔두다 보니까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한 역할로 누가 존재를 하냐면 바로 정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같이 경제 생활이 기반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쉽게 말해서 공공재의 의미가 이거예요. 공공재의 의미가. 공공재는요, 경제 생활이 기반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 공공재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은요, 전제 조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이 되는, 자신들이 활동을 했을 때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이윤이 될 것들만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윤이 되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정부가 무엇의 형태로서? 공공재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호작용을, 요러한 경제 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가계는요,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 토지, 자본, 우리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 이것을 묶어서 생산 요소라고 부르죠. 먼저 생산 요소를 기업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업은 가계로부터 받은 생산 요소를 바탕으로 무엇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누구에게 공급한다. 가게에게 다시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한다? 하면 여기는 생산을 주로 하게 되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한다면 여기는 뭐야?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를 하게 되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상품 구매 대금으로 돈을 주게 되죠. 그러면 기업은 무엇을 얻어요? 바로 이윤을 얻게 되죠. 이 이윤을 일부는 정부의 세금의 형태로 납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은 자신들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해준 가게에게 임금, 지대, 이자의 형태로 이것을 돌려주게 됩니다. 우리 임금, 지대, 이자가 바로 뭐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경제활동에서 분배에 해당이 되는 활동이겠죠. 이러한 활동들을 순환고리가 이어져 나가는데, 하면 가게도 이런 임금, 지대, 이자로 인해 가지고 이윤이 발생하니까 그 일부를 정부에게 무엇의 형태로, 세금의 형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러한 가게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컨트롤하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재화인 무슨 재? 공공재를 생산해서 누구와? 기업과 가게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가게, 기업, 정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하게 움직여야만 무엇이 바로 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이 운영이 되어줄 수 있고요.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게 되다면 그 사회의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